캘리그라피 작가가 난초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난초를 칠 때 일단 쳐보도록 합시다. 자, 난초를 공부하는 그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첫 번째, 필압에 대한 숙련. 필압에 대한 숙련. 필압을 굉장히 연습할 수 있어요. 난초를 통해서. 두 번째는 발묵. 난초 이파리하고 꽃을 통해서 어때? 먹색이 달라지는 것을 공부할 수 있죠. 먹색의 농담을 공부할 수 있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조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조형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능동적으로 계속 화면 분할을 하고 있죠. 화면 분할. 화면 분할을 하면서 내가 조형적으로 계속 능동적인 미를 탐구할 수 있어. 그러니 캘리그라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난초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필압, 먹의 농담, 조형미,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난초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난초 첫 번째 선은 이렇게 반대로 들어오는 거를 역입이라고 해요. 역입. 또는 역순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순 또는 역입.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에 필압을 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멈춰야 돼요. 멈춤으로 해서 이곳을 섬이라고, 쥐꼬리를 만든다. 쥐서자 꼬리 밑자, 쥐꼬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반대로 들어오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난초의 이파리 중간쯤에 필압을 줘야지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반대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튀어간다. 그리고 멈춘다. 자, 다시 반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튀어 올라간다. 그리고 멈춘다. 이게 바로 기수선인데, 기수선, 1번 선 기수선. 기수선은 방향을 잡는다.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이 폭을 이렇게 내가 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 방향. 기수는 우리 경마할 때 기수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는다라는 의미야. 처음에 이 기수선이 어려운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머뭇거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들어올 때 그다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이미 늦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 모양이 아주 그냥 두꺼워지죠? 이것이 얇게 가려면 그대로 튀어 올라가야 돼. 그리고 멈추는 훈련. 다시. 비가 와서 컨디션이 안 좋네. 종이가. 반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튀어 올라간다. 필압을 주는 훈련. 그래야 이 모양이 마치 사루비아. 우리 옛날에 그 사루비아 빨아먹는 거. 그 모양처럼 생겼고, 우리 눈에 난초의 흙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그 시점의 그 얼짱각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흙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그 부분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못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미리 마음속에 미리 생각을 하고 피랍의 난초의 가운데 피랍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1번 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백 번, 이 기수선만 수백 번 해야 돼. 이게 모든 난초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1번 선 다음에 두 번째 선은 봉환선인데 어디서 시작해든 상관없어요. 피랍을 줬다가 빼고 다시 이렇게 피랍을 줬다가 빼고 마치 기수선이 두 개가 합쳐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수선도 이곳에 피랍의 가운데를 주고 점점 빼고 이곳에 절이 돼요. 절은 꺾여질 절. 꺾여졌다. 난초 이파리가 꺾여짐으로 해서 다시 굵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얇고 굵게. 그러니까 여기서 피랍을 줬다가 뺐다가 다시 피랍을 주면서 마지막에 빼면서 멈춰야 돼. 항상 멈춰야 돼요, 난초는. 나중에 의도적으로 튕겨도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항상 멈춤 훈련. 0.2초 또는 3초 정도 항상 멈춰야 쥐꼬리, 섬유가 해결되고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돼.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이지 공부할 때는 항상 멈춰야 돼. 이렇게 좀 과장되더라도 대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꺾여져서 이렇게 피랍이 얇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절인데 어떻게 되느냐? 봉의 면이 바뀌는 거야. 봉의 면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결국 이 봉의 면이 바뀌는 것이다. 이쪽 면을 쓰다가 이렇게 갈 때는 이쪽 면을 쓰는 거야. 봉의 면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해서 좀 각도가 이렇게 좀 많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 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봉의 면을 바뀌지 않고 한쪽 면만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뭐 내 팔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어.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는 정말 내 앞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초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컷. 자, 봉환선은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모양이 마치 그 봉황의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스카라 한 봉황. 아유, 이뻐라. 이 모양이 봉황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환선이라고 그래요. 봉환선. 봉황의 눈. 자, 이게 1번 선이죠. 1번 기수선. 방향을 잡고 두 번째 봉환선. 봉황의 눈을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역할이 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면 얘는 파봉환선이라고 그래요. 파봉환선. 파봉환선은 이 파자는 깨트릴 파. 네, 봉황의 눈을 깨트리는 역할이에요. 깨트릴 파를 한자로 보면 돌석자, 부수자고 이게 바로 깨트릴 파예요. 돌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돌이 부서지면 깨지죠. 깨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죠? 둘로 나눠지는 것을 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봉황의 눈을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깨졌더니 나눠지죠.
그래서 나누는 역할이 바로 파봉환선이야. 그럼 왜 나누느냐? 그래야 이쁘니까. 정 가운데를 나누는 것보단 약간의 차이를 좀 해줘요. 면적의 비율을 뭐 4.5 대 5.5나 5.5 대 4.5. 이거 면적에 대한 비율이야. 이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5대 5로 정확히 자르는 것보다 약간의 어긋내에서 자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혹시나 끊어지는 난초는 이렇게 바로 급격하게 멈추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애기들 이렇게 작은 이파리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한 폭이야. 4번 선, 5번 선이라고 한다면 이게 V라인 또는 U라인으로 우리가 하나의 폭이 결정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해선 안 될 금기사항이 있어요. 자, 금기사항. 난초를 칠 때 금기사항이 있는데, 자, 무조건 이렇게 부채살처럼 나가지만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길이가 똑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길이가 다 똑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봉환선, 파봉환선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한 놈이 세 개를 지나치면 안 된다. 세 개를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수선, 봉환선, 그리고 파봉환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두 개까지 지나가잖아요. 그죠? 괜찮아. 근데 한 놈이 더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면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안 좋으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난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문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표현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되는 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아름답지 않더라. 그러한 결론의 경험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다 사이즈가 다 다르면 이쁘고 사이즈가 달랐더니 이쁘더라. 또 두 개까지만 지나가는 게 이쁘더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심지어는 모자랄 수도 있어요. 파봉환선이. 괜찮아. 모자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파봉환선.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파봉환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또 여기서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까지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가급적 습관이 항상 역입을 해서 쭉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하면 되고, 한 땀 한 땀 치면서 내가 필압을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난초를 이파를 공부하는 연습 해보고,